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율포의 기억이라는 작품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율포의 기억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율포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이곳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위치한 포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성군은 문정희 시인의 시인 문정희 시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본인의 어떠한 고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시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섬세한 감성으로 어떠한 삶의 다양한 측면을 형상화한 시를 많이 썼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또 자신만의 독창적인 감각을 살려서 시를 많이 짓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고향에서의 어떠한 경험을 그러면 토대로 또 사색하면서 작품을 썼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잠깐 나왔고 또 올려둔 감상지에도 나와 있지만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체험을 또 회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사색하면서 이를 통한 성찰의 과정을 나타낸 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행은 연이 크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조금 구분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뭔지를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시행부터 볼까요? 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갔대요. 그러면 내가 직접 어린 시절에 갔던 경험, 즉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이라는 거 여기서 뭐를 의미하나요? 그쵸, 바닷물. 그쵸,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다를 보러 가죠. 그쵸, 포구에 가는 이유는 바다를 보러 가는 이유가 가장 대부분 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이라는 건 긍정적인 요인일까, 부정적인 요인일까요? 네, 부정적인 어떠한 시어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다가 뿌리 뽑혀서 밀려나갔다.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즉 썰물입니다. 썰물. 이러한 썰물이 왔을 때 뭐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을 어머니는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갔대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려고 가지만 이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라는 걸 보니까 이 시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 뻘밭이 되겠네요. 긍정적인 시요. 됐나요? 즉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바닷물과 검은 뻘밭은 서로 어떻게 되나요? 네, 대조되는 시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뻘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 뻘밭에 갯벌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 또한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이유는 단순히 바다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검은 뻘밭 위에서 퍼덕거리고 있는 생명체들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관찰하고 있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쓴 내용이구나라는 것. 다음,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들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무릎을 꺾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 것. 자,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무릎을 꺾고 허리 굽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뻘밭에서 노동하고 있죠. 일하고 있죠. 왜? 내가 이 먹이를 건지려고. 됐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뭐와 같대요? 생명이 사는 곳은 쓸쓸한 맨살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쓸쓸한 맨살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뻘밭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을 쓸쓸한 맨살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처음에 뭐를 봤어? 검은 뻘밭을 봤고 내가 그러한 대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럴까라고 그래서 사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자, 엄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건 바닷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건 앞에서 나왔죠. 그래서 무위한 해조음이라는 건 무위라는 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해조음이라고 해서 파도 소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이러한 파도 치는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자, 얘들아, 우리 바다 왜 가요? 파도 소리 들으러 가죠. 근데 또 이러한 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파도 소리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 데려갔대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건 이러한 바다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갯벌을 보기 위해서고 또 아무 의미 없는 바닷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뭐를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을 보여주고 있대요. 자, 물 위에 새들이 집을 짓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물이라는 건 땅보다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고 위험한 곳이죠. 위태로워요. 발이 쑥쑥 빠지고 그 위에 뭐를 올려놔도 그게 가라앉거나 또는 부서지기 쉽죠. 그렇지만 위태로움을 이기고 이러한 새들은 살아나요. 살아가죠. 왜? 그 바닷속에 먹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의미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혈하는 게 뭐예요? 피를 내뿜는데 피를 막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다라는 건 노을이 져가면서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노을이 지고 있는 이러한 풍경을 아름답게만 표현하기 위해서 각혈한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노을이 참 아름답지만 가까이 봤을 때 보니까 그 벌건 모습이 피토해내는 것과 같대요.
즉, 이 내용은 이러한 내가 포구, 지금 율포에 가서 이러한 풍경을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파도도 치고 소리도 아름답고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노을과 같이 예뻐 보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각혈한다. 그만큼 아픔과 또는 삶의 고통이 담겨 있는 곳이었구나.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고 있대요. 자, 성자처럼 뭐뭐처럼 일단 직유법 쓰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왜 굳이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뻘밭 위에서 노동하고 힘들지만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모든 노동하는 이들을 조금 숭고하게 가치 있게 표현하고 싶어서 성자라고 표현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먹이를 건지는 결론적으로 뭐를 보여주고 싶어 했대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래요. 자, 이 부분. 자, 손은 손인데 슬프고 경건하대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 안에 왜 또 슬프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 이 손은 뻘밭 위에서 열심히 그 생명체들을 건져내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러한 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노동에 대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봅니다. 그래서 슬프다라는 건 내가 좀 노동에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살아가기 위해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모습을 아우러져 봤을 때 슬프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노동이라는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숭고하죠.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생명체에 초점을 맞춰 봤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건져내지만 대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건져내는 순간 죽죠. 그렇기 때문에 슬프지만 우리는 그런 생명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간이 지녀야 할 자세, 또 겸허함과 경건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슬프고 경건한 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이 부분 초점을 맞추면 그게 바로 요거였다. 그래서 이 행부터가 성찰. 세 번째, 일찍이 바다에 내려간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자, 시행이 구분되어져 있진 않지만 내용상으로 제일 처음에 내가 바다에 내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물 때문도 아니라 뻘밭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포구에 갔을 때의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건져내지? 먹이를 건지면서 왜 무릎을 꺾고 허리를 굽힐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면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 왜 그렇냐면,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제 뻘밭에서 노동하는 이들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숭고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나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시어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이라는 건 사람들은 보통 바닷물을 보러 가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시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러 갔다? 내 검은 뻘밭을 보러 갔다.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요인이구나. 그래서 이 검은 뻘밭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내 쓸쓸한 맨살과 같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런 푸른 물에서 나오는 소리는 네, 의미 없는 무의한 해조음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낭만적이고도 피상적인 시어들을 의미했다면, 삶을 의미했다면 검은 뻘밭에서 쓸쓸한 맨살을 가지고 그 위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죠? 네, 새가 물 위에서 산다든지 또는 노을을 보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시어들을 긍정적인 시어들이라고 보고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낭만적인 삶보다는 치열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시어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자, 정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교과서 117쪽에 있는 내용들을 네, 한번 선생님이랑 찬찬히 읽어봄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율포의 바닷가 풍경을 묘사한 후 힘들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한 서정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정시이면서 또 자유시가 될 수도 있죠. 자, 이 시의 화자는 어머니와 바다에 갔던 뭐를 경험을 바탕으로 뭐를 통해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 강인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주제를 드러낸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강인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들, 이러한 생명력을 뻘밭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 시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서 감각적 이미지와 반복법과 대조법을 활용했다. 그래서 색채 대비는 검은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통해서 각각의 이미지와 시어들을 구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 번 더 해줬죠. 그래서 뻘밭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힘겹게 일하는 성실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실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숭고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자라고 표현했구나. 다음 화자는 그들에게 안쓰러움과 경건함을 동시에 느끼면서 삶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자, 뭐를 찾기 위해서다? 네. 삶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했다. 다음 화자는 먹이를 건지기 위해 무릎을 꺾고 허리를 굽히는 사람들의 행위와 이는 쓸쓸한 맨살처럼 느껴지는 뻘밭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색함으로써 생각함으로써 생명과 노동에 대해 깊이 있는 인식에 다가간다. 온갖 생명체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파닥거리는 생존의 공간. 자, 생존의 공간이라고 했고요. 또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생명체들을 사람들이 직접 잡죠. 그래서 노동의 공간으로서 이는 결론적으로 뭐다? 숭고한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이러한 결론적인 깨달음은 뭐라고 집약해서 표현했다? 슬프고 경건한 손이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는 성찰을 통해서 화자가 깨달은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을 집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단. 화자가 이처럼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된 것은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가서 생명체들과 사람들을 본 뭐에서 비롯됐다. 창작 과정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첫 번째 경험에서 드러났습니다. 다음 일상에서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사물과 상황을 새삼스럽게 관찰하고 묘사함으로써 삶을 뭐하는 기회다.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 두 번째 성찰했다. 다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 시를 창작했습니다. 우리도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 번째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도 이 시의 창작 과정을 참고함으로써 성찰을 통해 거쳐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고